바벨로니아가 그렇게 융성하게 엄청나게 커졌던 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부자였던 게 아니다. 바벨로니아에 살던 시민이 부자였던 거다. 어떻게 해서 부자였지? 라고 봤을 때 그들은 돈에 대한 가치를 알았고 돈의 원리를 이해했고 돈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언더스탠딩의 네. 핵심 콘텐츠 북 언더스탠딩. 북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약간 조금 좀 특이하게 네. 해볼 겁니다. 남국민 북칼럼니스트를 좀 한번 쉬어라. 네. 너 너무 소진됐다 요즘. 저희가 말로 표현은 너무 소진됐으니까 좀 쉬세요 했지만 솔직히 저희가 좀 두렵습니다. 북 언더스탠딩은 언더스탠딩 건데 남국민 거야 거의. 남국민이 어디 3프로 TV 같은 데 가면 예. 안 오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전략적으로 남국민 북 큐레이터 국민사위 남국민의 약간 견제 차원에서 비중을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 냉정한 거고. 비중 줄였다는 말 다 봐요. 이게 남국민 다 봅니다. 남국민도 본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줄이는 건 아니고 한번 잠깐 쉬는 거다. 네. 하여튼 저의 속마음은 그렇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책 한 권 소개해드릴 때 네. 책을 직접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을 그렇습니다. 모시는 네. 케이스를 좀 가져보려고요. 저자가 직접 나오거나 아니면 번역한 분이 나오거나 편집자가 나오거나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출판사 사장님이 나오거나 나와서 예. 책 이야기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네, 스노우북스 출판 네. 에서 대표를 맡고 계시는 서진 대표님께서 네. 최근에 내신 책 중에 요거는 한번 이야기해볼 만하다 싶어서 정말 이야기해볼 만한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습니다. 네. 요 한번 일단 모셔보서 얘기를 좀 들어보죠. 서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스노우 폭스 북스의 서진 편집장입니다. 편집장이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편집장. 편집 좋네. 편집장이라는 타이틀이요. 네. 이게 일반 회사에서는 보면 실장하고 비슷해서 요게 아주 높지도 않으면서 아주 무시하기도 어려우면서 있어 보여. 뭔가 실권이 있으면서 약간 살짝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묘한 이런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미디어 같은 회사에서는 편집장. 나도 그런 걸로 좀 해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 이거는 무슨 뭐 어디죠? 돈 버는 사람 같고 그런 게 있죠. 예. 그 역할을 맡고 계시는 서진 편집장. 서진 편집장님. 예, 요번에 무슨 책을 만드셨다고 하는 뭐 오래된 책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20년 차 정도 되는 출판인이에요. 네. 근데 주로 자기계발, 경제경영, 인문 에세이 이런 이제 책들을 만들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자기계발 시장이 확장이 확 된 시기가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확장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한 20년 세월이니까 자기계발 서적들이 해외에서 많이 유입되고 막 여러 사상들이 널리 퍼지는 그런 시기에 저도 같이 출판을 하게 된 시기를 보냈죠. 뭐 네.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 뭐 네. 이런 것들. 그런 거 엄청 이제 아침형 인간. 네, 엄청 그런 거. 그 무렵이었어요. 네. 근데 뭐 제가 에디터로 책만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마케터로 활동도 하면서 이제 그런 사상들과 함께 저도 많이 배우고 책도 많이 만들면서 이 세월이 지나왔는데 네. 이게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출판을 굉장히 좋아하고 출판인으로서 할머니 될 때까지 늙겠다 이런 마음에 저는 되게 강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멀 작은 소망이 피어올랐는데 책 만들다 보니. 근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요즘에 40대, 50대 분들은 읽을 책이 없어. 자기계발서 다 거기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약간 그런 느낌은 들죠. 비슷비슷한 건 많아요. 그리고 자기계발서는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야. 그래, 노력의 부족이지. 그럼 40대 이후에는 소식해라. 알지. 배고픈 걸 어떻게? 그래. 뭐 운동해라. 뭐 알지. 뭐 시간도 없고 힘들어. 네. 그런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현재 40, 50대 분들이 많은 자기계발서들을 읽었고 눈높이가 높아졌다. 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긴 작은 소망은
이제 금방 책들이 사라지잖아요. 베스트였다가 몇 개월 있으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예. 한참 유행하다가 사라지잖아요. 어떤 분위기라는 게. 예. 그래서 세상에 좀 널리 퍼져 있는 옛날 우리가 책 많이 읽는 사람이 결국 고전 찾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일환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좀 흩어져 있는 아주 오래된 책 중에 좀 끈적끈적하고 좀 깊이 있고 이제 그런 책을 보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좀 대표해서 그것들을 좀 삼삼오오 막 쭉 좀 찾아서 수년, 수천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읽혀오면서 그래 이건 진리지 하는 그런 책들을 거꾸로 깊이 있는 책 새롭게 최근 저자 보고 쓰라고 하지 않고 옛날 걸 찾아서 내고 싶었어요. 어. 근데 제가 있는 야, 브랜드에서 그거 진짜 돈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시초가 되는 사상들은 맥을 이어가고 사람에게 계속 도움을 주잖아요. 똑같아. 저도 읽으면서 이른바 처세론에 관한 한 네. 딱 두 개 꼽으라면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거 하고 탈무드 네. 그렇죠. 뭐 그 두 정도면 그거에서 다 파생돼서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 2%가 이게 덜렁덜렁 책 안 읽고 사는 것 같아도 네.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지내고 이렇게 방송에 맨날 유튜브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냥 네. 친구 같죠? 이런 얘기 나올 줄 알고 내가 준비했지. 그러니까 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깊이 네. 있는 단어에서 내 안에서 뭔가를 좀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저런 그런 거. 오래된 책에 대한 니즈가 생기고 이제 그런 니즈들이 다 있다면 제가 좀 그것을 좀 찾아다가 좀 내가 하고 있는 이 브랜드에서 좀 내보고 싶다. 근데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고 누군가는 고루하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럼 인제 그렇죠. 탈무드를 팔면 도대체 누가 사겠어? 누가 사냐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됐으나 예. 그래도 필요한 일이고 분명히 해낼 자신이 있다. 막 이런 막 뚝심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동안 완전히 그냥 다 문 닫고 예. 책을 뒤지기 시작해서 옛날 책들, 옛날 책들. 한 12,000종 정도의 도서를 예. 이제 서치를 하게 됐어요. 옛날에 출판됐던 네, 옛날 책. 옛날에 출판됐는데 꽤 오랫동안 한동안 네. 옛날이면 얼마나 옛날? 근데 처음에는 어떤 기준을 갖고 시작하지 않고요. 예. 그냥 오래된 옛날 책 중에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자기계발서들의 시초가 되는 책들을 좀 찾아봐야겠다. 예, 예. 자기계발서들이 사람에 따라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왔는데 시장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그걸 좀 찾아볼까라는 예.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50년, 60년 전 책을 찾으려고 했지 100년, 200년 전 찾으려고 안 했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책은 300년이 지났어. 100년이 지났어. 그랬는데도 뭐 30개가 넘는 언어로 언어가 38개면요. 거의 대부분의 언어예요. 전 세계 예. 베스트셀러가 예. 됐던 그런데 100년, 200년이 넘도록 그것도 개정판이 어떤 것은 55번이 제일 작은 거고 제일 많은 건 3,700번의 개정판이 이루어질 정도로. 개정판이 3,700쇄? 네. 아니 쇄가 3,700번. 번? 개정판이 개정판이. 아. 책이 새로 왜냐하면 나온 게. 시대에 사용하는 언어나 통용되는 그것을 편찬한 사람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12,000종을 했다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에 계속되고 있는 책들 특히 나중에 되니까 기준을 가졌는데 절판되지 않은 책들로만 하자. 그러니까 절판된 책을 찾아내는 것은 어쩌면 좀 더 쉬운 일이에요. 예. 근데 기준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자꾸 눈높이도 높아지고 계속 욕심이 나서 번역되고 하는 책들이 지금도 이유가 나오는 있을 지금도 것이다. 나오는 책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는. 그래서 그것에 기준으로 했고 이제 세계의 책들 20선이라는 이름으로 천년의 지혜 시리즈 해서 20종의 책을 이제 내기로 거예요? 결정했어요. 그 20권을 다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근데 그 책은 총 5개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고 예. 첫 번째가 경제 경영, 두 번째 자기 개발, 인문 에세이 철학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요번 달 12월 이제 13일 날 경제 경영 4권의 책이 한꺼번에 나오고 오래전부터 계속 출판이 반복되어 있는 책들을 네. 다시 모아서 네. 약간 진화론적인 그걸 적용한 거네. 네. 결국 살아남은 애는 뭔가 다를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애를 보고 얘는 왜 살아남았지? 거꾸로 아니, 찾아가는. 추적은 안 하고 좋으니까 살아남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네. 믿고 네. 그런 걸 해야 할 만큼 현재 이런 분야의 출판 시장이 좀 너무 난삽하고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처음에는 좋은 책을 내고 싶다는 단순한 니즈였고 예. 두 번째는 세상 자기계발서를 제가 그래도 너무 오래 이제 했으니까 예. 이걸 봐도 저걸 봐도 비슷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독자로서. 독자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예,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파생되어 나왔는데 시초를 좀 가져가 볼까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울 게 없는 이 시장에서 좀 어떻게 하면 독창적인 그런 기획을 해낼 수 해볼 있을까 거냐. 시도해보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됐어요. 요즘 출판 시장은 그 요즘 단기로 보면 뭐 최근 1년 혹은 이제 앞으로 2024년 출판 시장의 고민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언더스탠딩이 네. 사실은 내년에 저희가 이걸로 해봐도 돈이 안 벌리고 네. 저걸로 해봐도 돈이 안 벌려서 네. 출판은 좀 돈이 되나 싶어서 출판을 좀 해볼까 싶어서 사실 좀 사심 어린 질문을 드립니다. 네. 어때요? 네. 출판기 어떠냐 하면은 제가 처음에 새내기로 출판기 들어갔을 때도 요즘까지 출판 어려운 적이 없었다라고 네. 들었고 예. 그 중간에 가장 자기계발서들이 막 찍으면 뭐 이거 얼마 목표예요? 그러면 이거 30만 목표야?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본부장님들이나 마케터들이 얘기할 때도 요즘에 책이 안 나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냥 하는 얘기 같았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전체적인 대규모 유통사들의 매출이 30% 이상, 많게는 40%까지 이제 매출이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1년 사이가 아니라 근래 2, 3년 사이에 큰 대형 유통사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교보, 예스24, 알라딘 네, 등등 이런 평소에 이제, 나가는 거에 비해서 최근 몇 년이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야겠네요. 사람들 코로나 책을 안 때는 읽으니까. 오히려 매출이 그렇게 크게 감소는 없었다고 그래요. 네. 예, 집에서도 책들도 좀 받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뭐 추석이나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10월 달에도 또 연휴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안 읽어도 샀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그리고 책을 살 때도 읽어볼까란 마음으로 이것도 담고 그렇죠. 저것도 담아서 그렇죠. 결제를 해.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한 권을 아주 예민하게 고민을 해서 한 권만 사.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맞아, 네. 맞아. 저딱 저거야 요즘. 그래요? 그냥 요즘 그래요. 요즘. 많이 예전에는 이것도 내가 좀 필요한 책인데 이것도 뭐 일단 시간 되면 사놓을까? 읽어보지 뭐 어. 이런 거였어요. 책을 예전에는 약간 사치제처럼 맞아. 그냥 사서 모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요즘은 책은 반드시 읽을 것인가 안 읽을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맞아. 근데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만큼 주머니가 가벼운 거예요. 돈이 넉넉지 않아서. 그러니까 책이라는 그 개인적 소고에 들어가는 돈조차도 조금은 예민하고 까다로워진 거죠. 몇 년 사이에. 네. 그냥 우리도 맨날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냥 방송 듣고 그냥 그냥 북언더스탠딩의 컨셉이 예. 여러분 책 사지 맙시다. 사도 안 읽잖아요. 우리가 좋은 책 거의 읽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드릴 네, 테니까 네. 책 살 돈에 여러분은 이 미니빈스 로스터리 커피나 사시고 그냥 몸에 좋은 거 하십시오. 이게 요즘은 또 너무 사지 말라고 하기 그러니까 소장용으로 갖고 계실 분들은 뭐 맞아요. 하셔도 된다. 해야죠. 뭐 네. 그런 정도. 네. 그런 상황이다. 네. 안 되네. 그럼 우리 출판 사업 시작해도 좀 어렵겠네요. 네, 안 하시는 걸로 하죠. 네, 어쨌든 경쟁사가 될 테니까. 나오신 김에 알겠습니다. 책도 궁금하지만 네. 요거 딱 하나만 여쭤보고 책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출판사를 한 20년 해왔더니 네. 보통 이제 20년 정도 열심히 어떤 업을 하면 이 업의 핵심은 이거구나. 이걸 잘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있어요. 저희가 유튜브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해보면 섭외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저 사실은 뭐 2% 좋아서 2% 보러 언더스탠딩 온다고는 말들은 하시지만 네. 실제로는 그건 핑계고 이제 2%가 모시는 이 패널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거 들으려고 하는 걸 저도 아니까 섭외할 때 계속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유튜브는 그거 같아요. 거기서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출판 사업은 뭡니까? 그 출판은 핵심. 처음부터 끝까지 컨텐츠 개발력이에요. 개발력이라는 게 뭐예요? 저도 뭐 이제 아직 겸손하게 더 배워야 될 그런 연차밖에 되지 않아도 네. 그렇다면 저보다 조금 덜 된 에디터들한테도 제가 딱 해줘야 될 말은 계약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개발하는 능력이다. 우리 출판사는요 여러 나라에서 된 그 출간된 책들을 에이전시를 통해서 막 제공받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제일 먼저 선점하고 계약하는 실력으로 기획자다라는 이름을 붙여줬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발빠르게 책 알아보고 바로 계약해 하는 거. 오면 잘했어. 그렇지. 근데 그것도 기획자의 능력이 맞아. 예. 그렇지만
계약을 발빠르게 하는 걸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 책을 쓸 수 있는 사람 옛날에 책 내면 대단하다, 가문의 영광이다 막 이랬지만 네, 예. 지금은 한 분야에서 10년만 지나도 나도 책 하나 써볼까 할 정도로 욕심을 낼 수 있을 만큼 예. 출판사도 많아지고 컨텐츠도 많아졌기 때문에 예. 누가 먼저랄 건 없어요. 그거보다는 완전히 다른 능력. 대중의 니즈를 먼저 조금 파악하고 야, 이 대중이 이걸 원하네? 그러면 이거를 써줄 사람을 찾아볼까? 예. 그 사람을 찾아서 오히려 거꾸로 제안할 수 있는 능력. 아, 처음부터 완전 기획력, 네, 기획력을 완전히 말씀하셨네. 기획. 그리고 그분에게 이 대중들이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있고 우리는 이거를 꼽아서 빨리 발빠르게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예.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써낼 수 있는 분에게 그 기획력을 전달하는 것. 아하. 그게 그거 처음이자 그런 끝인 거다. 것 같습니다. 아, 완전히 기획이네요. 완전한 네, 기획. 완전한 기획. 약간 그러니까 어떤 기획자, 어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얘기 사실은 같아요. 책은 다 저자가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점에 사실상 어떻게? 드라마는 연기자가 연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영화 감독이 만들고 드라마 작가가 만들듯이 책도 그 편집자 그걸 하는 거다. 마치 저자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살짝 옆구리 찔러서 이렇게 좀 쓰세요. 그럼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 이건 누가 하겠어 내가 해야지 이러는 그거다. 저희 하는 일하고 좀 비슷은 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희도 패널 모셔놓지만 사실은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 그거든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무릎 꿇고 부탁하지만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네. 비슷하네요. 비슷하네. 비슷하네. 방송을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책 얘기 좀 책 얘기 좀 해볼까요? 해보죠. 예. 네. 요 책이죠. 요 책. 네, 그 중에 맞습니다. 그 시리즈가 5개인데 그 5개 중에 이게 첫 번째 시리즈고 네. 그 중에서의 첫 번째 책. 네. 이게 이제 5천년의 부 이런 네. 책이네요. 네. 이거는 5천년 전 얘기입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찾다가 5천년 전으로 찾았습니까? 네. 실제로 5천년 전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발견된 석판, 그 석판이 새겨진 시점이 5천년 전이니까 예. 5천년 전에 새겨진 그 내용으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5천년의 부라고 직접적으로 밝히고 가기로 결정했죠. 아, 그럼 5천년 전에 있었던 바빌론 지역에서 발견된 석판 이야기를 네. 누군가 책으로 썼었어요? 네, 썼었습니다. 그 책을 다시 번역 기획해서 만든 거다. 네, 맞습니다. 와. 이 책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건 5천년 전에 바벨론 사람들의 환경하고 우리 상황하고 맞겠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졌다 한들 그들이 새겨놓은 그것이 우리한테 뭐 점적이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컴퓨터도 들었죠. 없고 아무것도 그래. 없던 시절에 무슨 네. 예. 근데 굉장히 이 책을 얇기도 하고 헌데 메시지가 명확하고 간결하고 정확하고 굉장히 예.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려면 이런저런 얘기를 막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확한 메시지가 확실하게 도움이 됐을 때 그랬기 때문에 넘어왔구나라고 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예. 이 5천년의 부를 제가 4권 중에서도 특히 유독 이거부터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게 된 이유는 예. 우리가 5천년의 부라고 그럴듯하게 이름을 붙여놓으면 이 책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신뢰성은 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이제 이 책이 나온 지는 사실 100년이 됐어요. 최초 100년. 출간일은 1926년이고요. 26년. 네, 와. 38개 언어로 846번의 개전 중복판이 나왔거든요. 예. 이제 1900년대 초에 바벨론 석판이 발견되면서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좀 언론화됐었나 봐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 경제적 부를 이루는 방법까지 되게 사적인 것까지 적혀 있던 거예요. 그 석판에 옛날 바벨론 석판에. 네, 석판에. 그 노래 나오는 거죠? By the rivers of 바벨론 그겁니다. 그 바빌론. 밥 먹어 그거 있잖아요. 다들 이불 깨고 밥 먹어 하는 그 노래에 네. 나오는 바빌론.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네. 점토판, 우리 지금 벽돌보다 조금 더 큰 거에 두께는 2.5cm 정도 되는 석판에 말랑말랑한 점토판에 글을 새겼대요. 글을 종이가 새긴 다음에. 없으니까? 종이가 예. 없으니까. 글을 새겨서 말려서 구워서 흙 항아리에 보관을 했다고 해요. 예.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영구적 보존을 애초부터 기획을 좀 했었대요. 처음에 이 바벨론은 아예 뭐
2000년도 당시에는 이렇게 모래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행자들이 낙타 타고 지나다니면서 거기가 거긴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큰 폭풍우가 왔고 흘러나온 도자기 조각이랑 벽돌 조각을 보고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예. 고고학자들이 파보니까 엄청난 양의 그 석판이 유물. 발견됐다고 석판들이, 해요. 기록들이 발견된 네, 거군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큰 항아리에 수십만 개의 석판이 발견됐는데 거의 영구적으로 완전히 보존된 상태로 발굴이 된 거예요. 세상에 5,000년 전에 80만 대장경이구나. 근데 바벨론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예. 네. 성벽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들의 지혜만 우리에게 전해진 셈이 된 세상에. 거죠. 글만 전해진 거군요. 그들은 그러니까 흔적도 글만. 없이 사라지고 아. 그게 발견된 게 언제쯤이에요? 1900년대 초예요. 1900년 초에.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30년에 걸쳐서 발굴이 계속 이어졌나 봐요. 예. 그런데 이 석판이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얼마나 세세한 것까지 기록해 놨냐면 하다못해 어느 상인이 뭐 어떤 고객 한 명이 와서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소를 맡기고 밀 7자루로 바꿔 갔는데 가져갈 때는 3포대만 가져가고 4포대는 자기 필요할 때 와서 가져가기로 했다. 마이너스 통장이네. 이런 것까지 적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4천은 지금 쓰고 3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남겨두겠다. 야. 이거 진짜 소비자한테는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은행에서 그런 거 취급 안 해. 네. 아니,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얼마까지 네, 받을 예, 수 있어요? 4억까지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은 2억이야. 예. 그러면 4억을 대출해 일단 주세요. 받고. 왜냐하면 그렇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낮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신용대출처럼 마이너스 통장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꺼냈을 때만 네, 그 네. 이자를 적용받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소비자한테 얼마나 좋아. 얼마 현명했네. 근데 안 된대. 어. 받아가려면 그럼 2억만 요걸로 받아가시고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해주시는데 요건 이자가 다릅니다. 높지 더. 그러니까 바빌론에서는 그걸 해줬구나. 그걸 해줬나 봐요. 예. 그리고 바벨론의 석판에 되게 많은 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사라든가 왕의 일대기,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내역, 네. 집문서, 그다음에 법률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 바빌로니아의 제1대 왕가 중에 6번째 왕이 함무라비인데 예. 다 아는 함무라비 함무라비 법전. 법전. 네, 예. 맞아요. 근데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그분이 바빌론 왕이에요? 근데 연결이 된다 이제. 연결돼, 연결돼. 석판 안에 어. 바벨론 그 함무라비 법전도 있었던 거예요. 있고 우리가 아는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그때는 법전도 종이를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없었어요. 점토에다 그러니까 진흙에다가 이렇게 다 써서 새겼어요. 네. 없으니까 거기다 썼고.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종이도 쓰면서 요거는 종이는 없어질 수 있지만 종이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겠죠. 후세에 남길 지혜는 여기 석판에만 따로 한다. 이건 아니었구나.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그거 쓰고 그걸 구워야 되잖아요. 아휴. 네.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우리가 왜 이 바벨론에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냐면 예. 바벨로니아라는 이 대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고 책을 만들면서 보니까 좀 존경심이 들었던 건 바벨로니아 땅이 원래 굉장히 뭐 좋은 땅이 아니었대요. 예. 되게 뭐 척박한 땅이었다고 하고 예. 또 오늘날 바벨로니아가 그렇게 융성하게 엄청나게 커졌던 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부자였던 게 아니다. 바벨로니아에 살던 시민이 부자였던 거다. 시민이 부자였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문명보다도 가장 부유한 형태의 바벨로니아가 있었던 거다. 그러면 그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된 거고 어떻게 해서 부자였지? 라고 봤을 때 그들은 돈에 대한 가치를 알았고 돈의 원리를 이해했고 돈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아르카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 바벨론에서 굉장히 부자였고 최대 부자였나 봐요. 왕보다도 부자였대요. 그리고 저기 니네베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부자였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 아르카드라는 사람이 부에 대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계속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르쳐줬던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 또한 다바시르라는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아라카드가 알려준 그의 돈을 모으는 방법 그대로를 해가지고 예. 자기가 노예였는데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도 부자가 됐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돈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고 돈을 제일 부자였던 사람의 기록도 남아 있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것을 따라한 누군가의 기록까지 발견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점토판에서 너무나 대단한 내용이 적혀 그걸 있었던 거죠. 보고 그거에 대한 책을 썼군요. 도대체 그걸
집약해서 네. 그 당시 20세기 초의 저자가 네. 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기획력 네. 좋네. 근데 기획력이 한 좋아.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예? 뭐냐면 이게 이제 발견됐으니까 탐구팀 탐사자들이 예. 이제 영국의 고고학자들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노핑엄 대학교에서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번역을 하는데 아 석판을 고고학자들 번역해야지. 글자를 번역해야 번역을 하는 거죠. 하죠. 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받았어. 근데 고고학팀들 중에 어느 대표 교수 한 분이 예. 탐사팀에게 잘 받았다. 예. 5개의 석판이 왔고 하나도 훼손 없이 도착했다. 여튼간에 열심히 해보겠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가 그럼 편지가 갔어. 그거는 처음에 발굴될 때 1920년대 네, 편지고 그 편지가 남아 있어요. 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편지가 또 가요. 무슨 예. 편지냐면 교수팀 중에 한 분이 사실은 되게 가난해. 자기가 지금 막 거의 파산 직전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교수기도 하고 그게 이제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그 소문이 나면 자기 교수직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숨기고 이제 아닌 척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항상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나 봐요. 예. 근데 이것을 보고 무릎을 치고 집에 가서 아내랑 머리를 맞대고 이대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요. 이 책에 담아 있는 그 법칙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따라 했다는 거예요. 이 교수 부부가. 예. 그래서 이 교수가 두 번째 편지를 탐사팀에 보내면서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나 사실은 파상 직전이었는데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훌륭한 5,000년 전의 부의 지혜를 발견했고 예. 우리 부부는 이대로 따르기로 했으며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개선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빨리 번역을 해서 주변에 빚이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두 번째 편지가 가요. 교수가 번역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먼저 감화한 거네. 감화. 그랬어요. 책에 저희가 편지를 얹혀놨습니다. 그래요? 읽어보시면 돼요. 와. 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자, 비결 무슨 자. 마법의 비결이 뭡니까? 마법의 비결. 마법의 비결인지 모르는데 그 실천하기에 딱 좋아요. 보통 우리가 다 이제 돈이 없어요. 예. 뭐 많은 분들 제외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 버는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에 관심을 갖죠. 돈 많은 예. 사람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종잣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다음에 버는 돈이 지금 시원치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허무맹랑한 얘기 같잖아요. 네. 그런데 법칙이 존재했어요. 그 법칙은 1대 2대 7이라는 법칙이었어요. 127. 네, 예? 127인데 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1은 뭐냐면 지금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가 됐든 간에 10%는 무조건 너 자신을 위해서 지불하라. 네 자신에게 지불하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자신에게 뜻이냐면 지불하라고요? 네, 그게 날 무슨- 위해서 써요? 아니야, 쓰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200만 원이 들어왔네. 예. 근데 이 200만 원을 너는 여태까지 어떻게 썼냐? 그거 옵집 갖다 주고 장신구집 갖다 주고 뭐 다른데 식료품 집에 갖다 주고 뭐 와이프한테 모두 사주고 이런데 다 갖다 줬지 않았느냐. 정작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너 자신에게는 지불을 하지 않고 다 남들한테 지불을 하러 다니지 않았느냐. 자기에게 지불하지도 않는 돈을 그렇게 계속 벌어서 남한테 지불하면 누구의 노예냐. 너는 네가 주도적으로 당신이 주도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 식품 가게의 노예고 신발 가게의 노예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너 자신에게 너의 돈을 먼저 지불해라.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네 자신에게. 예. 근데 10%만 해라 이거예요. 10% 이상도 할 필요 없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10%를 지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 이제 대충 100만 원을 어디에 이제 주식 투자를 했던 예. 어딘가에 투자를 했던 주식이 오르면 이자가 붙을 거고 빨간색 예. 불이 막 올라오잖아요. 예. 네. 그러면 어머 나 5만 원 버는 거야? 막 이러면서 5만 원을 또 쓸 수 있잖아요. 예. 마음으로.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10%를 나에게 지불하고 그것은 종잣돈이자 노예를 만드는 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예. 아 얘가 10%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돈의 노예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는 건데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걔도 노예지 않냐. 그러면 그 노예를 그 노예와 같이 놔둬야 나를 예. 위해서 계속 일을 해줄 텐데 너는 이 10%가 벌어들인 이자를 떼어다가 친구들이랑 밥 먹고 파티하는 데 썼다. 이러면서 혼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0%는 나를 위해 쓰는 건데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지. 모으기만 하는 나를 위해서 나의 모아라. 노예를 만들어 두는 거고. 네. 그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거 너한테 쓸 건데 어. 지금 다 써버리지 말고
요거를 차곡차곡 불려가봐. 이건 네. 너를 위해서 쓰는 거야. 네. 아.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이것은 건들면 안 되고 내 노예 그룹이며 이 그룹이 만들어낸 이자, 투자해서 이자가 나오는 어떠한 돈도 그거랑 같이 있어야 된다. 노예라는 표현이 컨셉이 특이하네요. 5,000년 전이라 그런가 봐요. 아. 네. 그 당시에는 뭐 노예 개념이었나 보죠. 네. 그래서 노예를 가질 수 있어. 그런 네. 그런 느낌이지. 네. 이번에 10%를 일단 쟁여놓고 어. 이거는 너의 노예. 네가 하고 싶은 걸 시켜. 그렇지. 네가 사실은 돈 벌어서 다른 사람 쓰는 것 같지만 그건 네가 사실 노예가 된 거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장면이 꽤 바뀌고 이가 나오는데 네. 이는 뭐냐면 빚을 갚는데 사용되는 그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벌던 내가 빚이 버는 것보다 많은 사람도 지금 있잖아요. 있죠. 예. 또 벌어도 빚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언젠가 돈 생기면 줄게 이렇게 말하고서는 뭉기적거리는 경우도 경우도 있는데 있죠. 경우도 있죠. 네. 음.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거는 모든 빚을 적어라 먼저 네. 다 적고 그 20% 한도 내에서 빚을 갚되 누군가에겐 내일 모레 줄게 누군가에 다음 달 줄게라고 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모두를 각각 찾아가서 지금 내가 벌고 있는 20%의 비중으로 그 모든 사람에게 돈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협상하고 또 설계를 해서 그 20% 안으로 돈을 빚을 갚아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생각도 못한 나는 돈이 지금 적게 벌어 나갈 돈만 많아 생활비 예. 부족해. 그런데 적으면 꿈도 못 꿔 이랬는데 음. 여기까지 따라하면 일단 돈이 저금이 생겨요. 예. 저금이 생기면서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빚을 누구 거 먼저 갚고 누구 거 먼저가 아니라 좀 설계를 해보라는 거죠. 좀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결국은 20% 한도 내에서 빚을 갚아야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번 돈을 다 끌어다가 나 이거 빚 지긋지긋해 빨리 갚아버릴래 아니면 나 6개월 안에 이 빚 갚을 거야 하면서 몸을 막 혹사시키고 하지 않아야 될 일까지 다 끌어안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해내가면 예. 그것 또한 빚의 노예다 이거예요. 돈의 노예다. 그러니까 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결국 70%만 쓰라는 뜻이네요. 네. 70%만. 네. 10% 따로 떼어놓고 네. 20%는 빚 갚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 알아. 아유, 몰라서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얘기가 다 돼 있어요. 꼭 그렇게 네. 말한 놈 있어요. 네. 어? 아니 그 정도는 알아. 가볍지 뭐 아유. 이렇게 말하는데 예. 100년 전 방법까지 5,000년 알려주도 있었구나. 방법까지. 네. 그러니까 그 방법과 설득이 그 석판에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방법 맞아. 일종의 예전에 바빌론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었네. 재테크계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맞아요. 뭐라냐면 10%를 떼가지고 저금해도요. 예. 실제로 생활이 되게 궁핍해질 것 같지만 예. 그거 90% 갖고 활용해도 그 10% 티도 안 난다. 그리고 정말 티도 안 나지만 굳이 부담스러우면 종이 예. 2장 갖고 와라. 예. 그래서 써라. 하나는 필수품, 하나는 사치품. 어. 그다음에 써봐라. 네가 쓰는 돈을. 예. 예. 그러면 필수 지출에 나가는 돈이 목록이 정말 적고 외지가 나면 다 사치 그룹에 있다. 그중에 뭐 하나만 안 해도 10% 절약할 수 있다.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따라할 수 있더라고요. 참 친절하시네. 근데 그렇다. 네가 쓴 돈 다 다 써봐라. 써봐라. 어. 쓸 돈 다 써봐라. 그리고 필수품과 사치품으로만 구별해봐라. 그래 봐라. 그럼 거기서 10%가 안 나오겠냐? 네, 실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쓰는 거의 하려면 대부분은 10%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하면. 내가 그거 한번 해봤어요. 예. 해봤는데 예. 저는 어떤 걸 필수품, 사치품으로 나누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당장 사지 않으면 이건 안 돼. 하는 거 필수품. 음. 다음 달에 사도 돼. 근데 지금 사고 싶기도 하고 지금 사면 좋아. 세일도 하고 뭐 좋네. 그건 밀어보고. 이건 밀어보는 거면 대부분 다 이쪽 미뤄지는 쪽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거 안 샀는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없이 살았잖아. 오늘까지. 오늘까지 이거 없이 살았는데 내일은 이거 없이 못 사는 건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그런 거는. 식료품밖에 없는 것 그럼 같아요. 맞아요. 칫솔도 야 이거 좀 그랬네. 버려 칫솔 하나 사야지 싶지만
한 달 더 쓰지 뭐. 뭐 관계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렇게 따지면 어. 있잖아요 다. 그럼요. 근데 좋은 게 우리가 여기서 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게 20%의 빚이에요. 사실 요즘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거 비용도 많고 애들 교육비 비중이 커서 빚 없기가 어려워요. 20살만 예. 돼도 벌써 학자금 대출이 딱 먼저 생기잖아요. 음. 그리고 보험료 엄마가 벌써 이제 너 이제 네가 성인 됐으니까 네가 가져가 이러면서 엄마들이 많이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런 비중들이 계속 커가고 빚이 많은 시대 우리 실정이 좀 그렇잖아요. 뭐 다 그렇겠지만 근데 20%만 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게 너무 이제 기운이 나는 거예요. 네가 버는 걸 빨리 다 끌어다가 빚부터 갚아. 빚이 없어야 돼. 카드 쓰지 마. 이런 말 어떻게 빚을 부담스러워. 갚나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너무 까마득하고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 책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인간의 즐거움이나 살면서 느껴야 될 그런 평화로움, 풍요로움 그런 것까지 훼손하면서 빚을 갚으려고 들지 말라. 그런 말을 해줘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용기가 나고 그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인데 네. 사실 70% 갖고 생활하는 게 힘들 거예요. 이 예. 교수도 고백을 하는데 처음에 70%를 갖고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70%를 갖고 생활하고 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자기네가 그 규모 없이 즉흥적으로 물건을 사고 예. 얼마나 즉흥적으로 소비를 해왔는지가 좀 많이 한눈에 깨어있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70%를 가지고 생활한다는 그 숫자적인 거 그다음에 나 지금도 부족한데 어떻게 더 줄여 이런 예. 마인드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까서 펼쳐보니까 행복해지더라 이거예요. 왜 행복해져? 한쪽으로 어머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저금을 했네와 예. 그다음에 언제라도 나는 끝까지 20%는 떼서 빚을 갚아.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빚이 끝나겠구나. 예. 까마득했던 느낌이 아니라 아하. 결국 나는 이 빚을 갚아내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를 가지고 생활하니까 사람이 너무 궁색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속이는 파산 직전인데 그거 아닌 척하면서 교수로 지내기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예. 근데 그런 느낌이 없이 검소한 생활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자기 자긍심도 생겼다는 거고요. 아하. 마지막에 자기가 은퇴할 때쯤에는 이 10%들이 엄청난 돈이 모여 있겠구나. 은퇴 자금으로 충분하겠구나라는 계산이 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씩만 모아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힘이 더 나더라는 거야. 어쨌든 얼마를 모아가 아니야. 10%를 모아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저금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이렇게 고고학자로서 더 열심히 활동하면 부인도 조금 더 잘 같이 해주면 300만 원을 벌 수 있고 그중에 10%면 30만 원이 되겠네? 이런 식의 힘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지금 5,000년 전 석판에 있었다. 네, 그렇죠. 5천년 전에도 참 그 저축 안 하고 저축하기 네. 쉽지는 않으나 네. 저축해야 한다는 불안감은 불안감은 있고 네. 빚은 졌는데 빚은 이건 졌는데. 어떻게 하나 네.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저축도 하기 어려워요. 빚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노예가 되지 말고 소득의 20%만 일단 갚고. 근데 이 책을 읽으실 때 재밌어요. 그 서술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다 저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예. 아르카드라는 훌륭한 현자가 나오고 그 현자에게 뭔가 답을 구하는 여러 장면들이 굉장히 재미나게 펼쳐지고요. 예. 또 다양한 인물들이 또 나오는데 복잡하기보다는 소설 형식이라고 보진 않고 그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1, 2, 7과 관련된 더 풍성하고 그런 더 에피소드들. 네, 예. 더 명확한 지혜들을 전달해주는 요소로서만 괜찮네. 등장 인물들이 나와요. 조금 전에 한 얘기가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일 재밌는 거는 남겨놓은 거예요. 아신 것 같은 느낌. 아닙니다. 남겨놔야 거예요. 돼요. 가능하면 책을 안 사보려고 지금 하는데. 책을 읽고 서로 확인하기로 해요. 네. 네, 엑기스는 나왔다. 엑기스는 이게 나왔다. 불편하다. 이거 보니까 국민 사회랑 할 때는 예. 가능하면 책을 사보시지 않도록 예. 재밌는 것만 먼저 뽑아다 달라. 그랬더니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가 같으니까 맞는데 출판사 관계자분을 부르니까 그게 안 되네. 그렇죠. 아, 조금은 남겨두려고 남겨두려고 그러네. 진짜 이 집 뭐가 맛있어요? 이거는 와서 드시고요. 진짜 어려운 거보다 출판사. 얼마인데요? 16,800원. 같이 비싸네. 자기만 보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 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가격이 16,800원이네요. 네. 무슨 질문 드리려는지 알겠죠? 네. 17,000원이면 17,000원이고 15,000원이면 네. 15,000원이고 보통 네. 예전에는 1,000 단위로 끊었는데 네. 요즘 이런 책들 종종 나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100원 단위로 하는 거? 달라진 그 배송 시스템 때문에 서점에서 배송비가 이제 책정이 되면서 10% 할인 또 5% 적립, 10% 적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계산해서 보면 네. 서점에서 요하는 배송비 없는 그 돈에 자꾸 걸려요. 저희도 15,000원에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사면 배송비 2,500원을 내고 나면 예. 오히려 10% 적립하고 할인율 공급해서 실제 구매 비용이 15,000원이 되지 않으면 2,500원이 지불되게 돼 있기 때문에 15,000원 이상 사야 10 배송료가 무료니까 10% 책이. 할인율 적용 받은 후 실제 결제하는 비용이 15,000원 이상이어야 돼요. 이상이어야 인터넷 서점들이 무료 배송을 해준다. 네. 그럼 다 그 이상으로 되겠네. 그래서 거기에 이- 간당간당 맞추느냐고 요즘 이렇게 800원 단위의 아니 그 책들이 16,500원이어야 10% 할인되면 또 15,000원이 안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6,800원이면 1,680원을 빼야 되니까 예. 얼마입니까? 얼추 그 15,000원 살짝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네요. 저희가 딱 거기에 맞춘 금액이에요. 살짝 위에. 막. 네. 그 웬만한 책은 16,000 몇백 원이 800원. 그 이하로 안 안 떨어지겠네. 떨어지겠네. 그러면 아예 10,000원이 되거나. 아예 10,000원 10,000원이면 근데 아예 10,000원인데 그럼 10,000원에도 2,500원 내니까 12,500원으로 생각하잖아요. 안타깝지 내가 어. 10,000원짜리 책 사고 2,500원 배송하는 얘기가 그렇죠. 나중에 서점 가서 사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가격이 그 배송비 무료 가격 이상으로 그냥 그럼 그걸 좀 돼 버렸네. 그걸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알라딘이나 예스24나 뭐 예. 요즘 교보도 다 인터넷 서점이지만 인터넷 서점들이 배송비 결정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뭐왜 그렇게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그런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면 요거보다 조금 싸지면 배송비를 그럼 뭐 800원만 받는다든가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좀 해줘야 그래야 뭔가 가격도 이러지. 아니면 아주 완전히 요금치에 모여 있겠는데. 네. 10% 할인이 됐을 때 배송비를 안 물으실 수 있게끔 있는 가격으로 계산을 만든다. 해보게 돼요. 그렇겠네. 네, 그렇게 그래서 돼요. 가격의 비밀까지 네. 알겠습니다. 올해 2024년 출판업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대표님? 부 관련된 책들에 그렇게 열광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예. 경제가 어렵고 좀 하는 일마다 조금 버겁고 이럴 때는요. 오히려 예. 마음 다스리는데 더 마음들을 써요. 왜냐하면 음. 그 일단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돈 불릴까 하면서 관심이 더 부에 쏠리겠지만 예. 실제로 하는 게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우면 내 마음 빨리 다스려야지 하는 그런 열심 정도는 개개인이 조금씩 내거든요. 예. 그럴 때 그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이나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을 보지, 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잘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출판계에서. 맞아요. 옛날 옛날 철학서죠. 쇼피아. 네, 철학생. 그러니까 그 사람 자기 마음 하나 다스려야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내고 내가 조금 굳건하게 설 힘이 생기기 그래서 요즘 때문에 부동산 주식 재테크 책들이 다 안 나가요. 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서 본다 한들. 한데 뭐 있는 게 지금 있어야 뭐가 뭘 있어야지. 갖고 하지. 있는 건 물린 주식과 이거밖에 그거밖에 없는데. 없는. 보고 싶지도 않지. 아. 관심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짜증난다 이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올해 24년도에는 예. 이렇게 좀 오래된 책, 고전, 인문이나 음. 이런 책들에 좀 독자들의 관심이 있을 거다. 아 이거 노하우니까 이런 아, 거 얘기해주면 다른 데서도 할 거야. 아 이까짓 걸 노하우라고 말하면 창피하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어려움을 돌파하는 그럴 것 지혜를 같아요. 찾고 싶어 예. 한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히 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지혜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던 고전에 있지 않겠느냐. 그러네요. 고전은 뭐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 책이 출간됐을 때가 미국 그 주식시장 대공황이 1926년 29년이거든요. 예. 근데 이 책이 출간된 게 1926년으로 예. 몇 해 전에 이 책이 출간이 됐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대공황 시대에는 모두가 이제 다 가난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당시에 재정적인 어떤 자립을 잃은 수백만 미국인의 가정에 그 재정적 자립을 돕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명성으로 지금 살아남은 책인데 지금 우리 상황이 밖에 나가면 외식값 정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어떻게 말하면 지금이 대공황 시대만큼 모두가 조금 허덕이는 그런 시대에 비춰서 볼 수도 있는데 그때 수백만 가정이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들을 오히려 프로그램화 만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이것을 설파하고 학교나 대학이나 이렇게 프로그램화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올해 24년 우리도 조금 그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데 같은 비슷한 처지에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들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편집장님. 바벨론, 바빌론, 바빌론이라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돈 많았던 도시는 왜 없어졌습니까? 그럼 그렇게 부자들이 많았는데. 네. 와 너무 예리한 질문이다. 책에 딱 써 있어. 두 줄로. 그러니까 알려달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알려드릴게요. 책에 딱 써. 그렇게 또 망하는데 왜 망해? 아, 이제 출판사 관계자 모시지 맙시다 진짜. 뭐라고 써 있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러한 귀한 철학과 그 지혜를 소홀히 한 이유로 퇴색되고 즉시 함락되었다라고 나와요.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맥락으로.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떤 지리적인 요건이 다른 게 아니라 살던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왕들이 전해준 여러 가지 그런 지혜와 지식 그다음에 생활에 관련된 훌륭한 법들이나 지침들을 따르지 않고 느슨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로부터 말미암아 바벨론이 무너졌다. 아 그럼 이게 바빌론이 그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의 그 그겁니다 같은 겁니까? 바빌론 탑이 바벨탑이에요? 여기 책에 나오는 바빌론은 예. 성서에 나오는 바빌로니아가 맞아요. 그 탑이 뭐 이것까지야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실존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모르지만 그러네. 실제 성서에 나오는 바벨론은 이 책에서 말하는 바벨로니아가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 그런 거네. 사람들 배가 불렀어. 그 아까 그 현자의 얘기를 듣고 다들 부자가 됐는데 돈이 너무 많아진 이후에 흥청망청 산 거지. 흥청망청. 네. 그러네. 그러면서 그 성서에 나오듯이 너희는 너무 탐욕스러웠다. 그래서 뭐 무르르 무너져가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 바벨론이 굉장히 그 대단하게 평가받는 게 성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문명인들의 당시 문명인들은 이 바벨론을 세계 7대 불가사이다 이 성벽을.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성벽이 지금쯤 조금 남아 있을 만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 자체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바벨론이 쌓아놓은 성벽이 워낙 견고했고 그 예. 벽돌들이 좋아서 예. 침략자들이 그 벽돌들을 갖고 다 갔구나. 빼갖고 갔대요. 아, 그래서 남아있지 않다 하네요. 야. 네. 정말 5,000원. 팽팽한 긴장감을 통해서 절대 내용을 안 풀어보시려고 하는. 같은데 조금 맛만 자꾸 보게 하는. 자, 요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서점에 가시거나 해서 네. 한번 뽑아보시고 네.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고 재밌겠다 싶으시면 뭐 사실 나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보니까 네. 돈을 크게 불리는 법에 대한 책보다는 책이 예. 아니라 네. 가난을 이겨내는 방법, 내지는 어려운 약간 시기를 그러네요. 극복하는 버텨낼 방- 때에 내가 들어오는 수입을 어떻게 정리할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필품과 이 사치품을 잘 구별해봐라 하는 거. 또 하나는 빚을 그래도 얼마씩은 갚자. 그게 그 계산으로 이 빚이 다 갚아지든 안 갚아지든 네. 그런 말씀인데 저는 그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보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보통 친구한테 이제 돈 빌리면 돈 빌려주거나 또는 돈을 빌리면 인간관계 껄끄러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요. 그 이유가 돈 문제 때문이 아니야. 돈은 사람은 빌려갔다가 못 갚을 수도 있죠. 어려울 때 빌려갔는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 못 갚더라도 예.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빌려갔다. 그러면 열심히 100만 원을 모아서 갚아야지 하다 보면 잘 안 모아져요. 예. 그럼 예상했던 시기와 뒤로 멀어지면 연락도 못 하게 돼. 그렇죠. 그- 저도 그런 사람 많은데. 그러지 말고 저도 빌려줘 보니까 저도 예. 빌려봤거든요. 네. 빌려준 돈도 못 받았지만 또 돈이 없으면 빌려봐야 되잖아요. 네. 100만 원을 빌렸으면 2만 원이 생겼으면 2만 원이라도 2만 원 보내주고 또 이번 달에 못 빌려줬으면 다음 달에 또 10만 원도 보내주고 언제까지 갚을게 했지만 못 갚았으면 내가 지금은 한 10만 원밖에 그러네. 없어서 10만 원 보낸다. 야, 그러면 믿음이 가지. 그럼 어. 심지어는 어떤 친구도 있냐면 예. 100만 원 빌려서 갚아야 되는데 예. 뭐 한 30만 원만 일단 갚아요. 예. 그 다음에 일주일에 전화 온다. 어. 그 중에서 5만 원만 다 돌려달라. 너 갚아버렸는데 계획을 못 짰네? 그러면 웃음이 나지만 그래도 얘는 노력은 그렇지. 하는구나. 노력은 하는구나. 그럼요. 그럼 물론 이제 잘 썼어. 나 그동안 너 덕분에 돈 다시 벌었어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예. 사람 일이라는 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해주면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데 우리는
자존심에 빨리 다 갚아버려야지 하는데 생각 안 되니까 음. 연락도 안 돼. 그럼 또 연락하기도 어려워요. 또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 갚으라는 얘기를 들릴까봐. 근데 딱 20%를 요걸로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거 괜찮네. 그거 괜찮네. 그렇다니까 여러분. 진짜 연락 끊긴 사람 많거든요. 돈 빌리고서 인간관계 안 끊기는 요령입니다. 1,000만 원을 빌렸어도 괜찮아. 예, 조금씩 10만 원만 보내고 조금씩. 내가 너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그렇지. 편지거든 그게. 그렇죠. 그 돈이 뭐 깎여서가 아니라. 그래서 아예 숨어 살잖아요. 그 돈 얼마나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10만 원이 생겼으면 요거만 뿌려주라고 그냥 말 하나씩. 이번 달에는 내가 어려워서 10만 원밖에 얼고 없는데 다른 돈 빌려준 친구들도 있고 하니 너한테는 2만 원만 보낸다.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5,000년 전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지금 뭐 2,000년 네. 시대 지금 시대에도 뭐 알겠습니다. 해볼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스노우폭스 출판에 네. 서진 대표님을 모셨는데 서진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말씀 되게 잘하시고 재밌는데 네. 본인 책을 갖고 오면 내용을 안 열어. 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 대표님을 계속 모시되 다른 다른 출판사의 그 책을 얘기해라.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다 깔 것 같은데. 이분은 내가 보기에는 그 책 다시는 사볼 필요 없을 만큼 쫙 까가지고 못 사보게. 못 사보게. 다음부터는요. 선멸 작전으로 신경 쓰이는 경쟁사의 책을 갖고 와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될 것 그러시면 같습니다. 야. 제가 보기에는 국민 며느리로 등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 국민사회 남국민과 어. 양대축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른 출판사 킬러로. 그래, 그 좋은 생각입니다. 바로 출판사를 엇갈려서 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로비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래. 출판사 안 돼. 로비도 어떻게 좀 잘 좀 해줘. 로비도 안 돼. 앞으로 네. 모든 책은 다 북 언더스탠딩에서 거의 읽어볼 수 있게 예, 저희가 좋은 것 준비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야, 대표님 하여튼 고대 잘하셨습니다. 점토석관에서 발견된 5,000년의 부라는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